The city awoke to. 도시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여기 awoke 이 단어는 woke, wake up, wake, 깨어나다 이 단어랑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조금 더 약간 예술적인 뉘앙스를 추가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가 깨어났어요. To a soft blanket of snow. 눈으로 만든 부드러운 담요로 덮인 상태로 도시가 잠에서 깨어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Snow is beautiful. 눈은 아름다워요. But 그런데 it makes for one hell of a commute. 여기서 it makes for 이 부분은 단어 덩어리예요. 뭔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낸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단어 덩어리 하나 더 있어요. One hell of a. 여기 hell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뭔가 욕일 것 같고 부정적인 표현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표현은 단순하게 그냥 강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상황에서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에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He is one hell of a player. 이 경우에는 대단한, 엄청난, 매우 뛰어난 선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긍정의 뜻으로 사용됐죠. 아니면 it was one hell of a party. 이 경우에는 아주 대단한 파티였다.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뜻으로 사용될 때가 많은데 여기 우리 문장 경우에는 문맥상 부정적인 뜻으로 해석할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같은 출근길을 만들어냈다. 그 밤에 내린 눈이. 참고로 one hell of a 이 표현은 아주 캐주얼한 표현이에요. 구어체니까 어떤 격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아요. The trains were still okay. 기차는 여전히 괜찮았어요. But 그런데 the buses were so crowded. 버스는 너무 붐볐어요. I could barely get on. 나는 겨우 탈 수 있었어요. 이 문장을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일단 I could barely get on. get on 이 표현은 타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I could barely는 겨우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겨우 탔어요. 그리고 이 표현도 볼게요. We're so crowded. 그리고 여기 that 이 단어가 생략됐어요. That I could barely get on 이 문장을. 이 표현을 볼게요. So crowded that 이 뜻은 너무 붐벼서 나는 겨우 뭐뭐 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문장을 조금 연습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장이에요. 우리 문장이랑 좀 비슷한 문장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나는 회사에 있는데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점심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요. 그리고 너무 배고파서 이제 겨우 집중할 수 있어요. 이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I'm so hungry that I can barely focus. 나는 너무 배고파서 겨우 집중할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문장 하나 더 만들어 볼 거예요. 영어 리스닝 연습을 하는데 그 리스닝은 말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말이 너무 빨라서 내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It was so fast that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I couldn't understand. 그리고 마지막 문장으로 어느 회사에서 사장님이 너무 나빠서 나는 떠나고 싶었어요. 사장님이 he was so mean that 나는 떠나고 싶었어요. I wanted to leave. 아니면 길에서 만난 고양이가 너무 귀여워서 나는 쓰담쓰담 해줘야 했다. The cat was so cute that 나는 쓰담쓰담 해줘야 했다. I had to pet her. 자, 여기서 패턴이 보이시죠? 우리가 여기 so hungry that 너무 배고파서 뭐뭐 어떻게 했다. 아니면 so fast that 너무 빨라서 나는 어떻게 했다. 아니면 so mean that 너무 좀 나빠서 나는 어떻게 했다. 이런 패턴을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패턴에서는 that 이 부분이 자주 생략될 수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다음 문장 볼게요. Even after getting off the bus, 나는 버스에서 내린 후에도 get off, 내리다.
그쵸? 밭에서 내린 후에도 I still felt 나는 아직도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Distinctly 어떤 뚜렷한 느낌이 있었어요. Squeezed 꽉 낀 느낌이 뚜렷하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침 출근길에 버스 안에 사람이 너무 많으면 충분히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죠. So, before heading to the office, head to 어디로 향하다, 어디로 가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실로 향하기 전에 I popped into 이것도 표현이에요. pop into는 잠시 들렸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popped into Starbucks. 나는 스타벅스에 들렀어요. I asked for 2 extra shots in my coffee. 나는 내 커피에 에스프레소 샷 2개를 더 넣어달라고 요청했어요. I hoped 나는 어떤 것을 바라고 있었어요. 원하고 있었어요. 어떤 것을 바라고 있었죠? The strong coffee would help me. 그 진한 커피가 나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랐어요. 어떤 도움을 얘기하는 거죠? To shake off the dark memories of my commute. 내 출근길의 어두운 기억을 덜쳐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어요. Shake off, 덜쳐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장에서 would 이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서 would는 will에 과거형으로 사용됐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I hope 나는 바라고 있다 현재형으로 만들었으면 그러면 여기 will 이 단어를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I hope 과거형이기 때문에 will 대신 would를 사용했어요. I got to my desk. 나는 내 책상에 도착했어요. And was drinking my coffee. 그리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Happily typing away. 아주 즐겁게 타이핑을 하고 있었고 When I heard Mr. Kim. 갑자기 내가 Mr. Kim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Mr. Kim의 목소리가 들려서요. Mr. Lee, come here. 여기 오세요. Right now. 지금 당장. 여기서 이 문장 때문에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여기서 나는 내 책상까지 도착했고 앉아서 커피를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I was drinking my coffee and I was 이 부분이 생략된 거예요. And I was happily typing. 그리고 나는 행복하게 타이핑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away 이 단어가 좀 이상하죠. away. 우리가 away를 보통 떨어져 있다, 다른 데 있다, 그 자리에 없다 그런 뜻으로 사용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 뜻이 아니라 그냥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됐다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내가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타이핑하고 있었다는 것이 좀 진행됐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거예요. 다음 문장 볼게요. I looked questioningly at my colleague. 나는 내 동료를 쳐다봤어요. questioningly. 의아한 표정으로. But 그런데 he just shook his head.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To say 이 표현은 shook his head to say 그 뜻은 직접 말한 게 아니에요. 그 고개를 저으면서 그 동작으로 말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말 없이 그 동작으로 말을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말을 했냐면 I have no idea. 나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What's going on?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I got up. 나는 일어났어요. And went to Mr. Kim's desk. 그리고 Mr. Kim의 책상으로 갔어요. Italy. He barked. 이탈리아. 그가 소리를 쳤어요. 1 month. 한 달이야. Pack your bags. 짐 싸. I looked at him. 나는 그를 쳐다봤어요. Baffled. 이 baffled라는 단어는 confused. 이 단어랑 똑같아요, 뜻이. 그냥 당황하면서 헷갈린다는 뜻이에요. Why? What's going on? 왜요? 무슨 일이에요? I asked. 내가 물어봤어요. How should I know? 이 문장도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뜻을 보면 I should know. 나는 알아야 한다. 나는 알아야 하는데 그 뜻이죠. 그래서 how should I know? 이 뜻은 나는 어떻게 알아야 하는데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뉘앙스가 아니에요. 여기서 어떤 뉘앙스냐면 how should I know?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 이런 뉘앙스예요.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 이런 사소한 뉘앙스는 사실 이렇게 문장들을 상황 속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예요. 그냥 단어를 보고 해석하기보다는 상황 속에서 보고 이 표현이 나오면 이 뜻이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경험을 통해서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 He scowled.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and turned back to his computer. 그리고 컴퓨터를 향해 다시 나한테 등을 돌렸어요. Completely confused.
완전히 혼란스러워진 상태에서 I went back to my desk. 나는 다시 내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And sat down. 그리고 앉았어요. 이 문장도 조금 더 볼게요. 우리가 예전에 이 문장이 있었어요. I woke up this morning. 나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feeling a bit down. 그리고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이 문장 구조를 우리가 자주 봤죠. 여기서 보는 이 문장 구조도 아주 비슷해요. 보여드릴게요. 이 문장을 좀 더 다르게 만들려면 우리 이 문장의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I went back 이걸로 시작해서 I went back to my desk. 나는 내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feeling completely confused. 이 문장이랑 똑같죠. 그쵸? 여기서 feeling 이게 생략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순서도 바뀐 거고요. 그런데 뜻은 똑같아요. 여기 사실 보시다시피 이런 좀 길게 보이는 이런 좀 길어 보이는 문장들도 아주 간단한 문장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문제는 중간에 생략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 문장을 정말 간단하게 보자면 I felt completely confused. I went back to my desk and sat down. 이런 완전 간단한 문장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피킹 연습을 할 때 그냥 간단한 문장부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면 이런 짧은 문장들을 나중에 연결해서 아주 예쁘고 멋있게 보이는 문장이 만들어질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런 인풋을 통해서 어떤 것이 어디서 생략되는지에 대해서도 익숙해지면 좀 더 한 걸음 더 멋있는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버전부터 먼저 시작해야 돼요. 다음 문장 볼게요. I looked at my colleague. 나는 내 동료를 바라봤어요. He leaned over. 그는 내 방향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And whispered. 그리고 속삭였어요. Maybe he hates pizza. 그가 아마 피자를 싫어해서 그런 것 같아. 그가 피자를 싫어하는 걸까? I decided to. 나는 무엇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To go to HR. 인사팀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여기 to 이 부분이 이 단어가 다시 무엇을 위한 이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거기 갔어요? To ask about the situation. 그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그리고 in more detail. 이것도 괜찮은 표현이에요. in more detail. 더 자세하게. 정말 자주 사용해요. 예를 들면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Please tell us in more detail. Turns out 이거 아마 익숙하지 않은 표현일 거예요. 한국어로 그냥 알고 보니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 the client had inquired. 고객이 문의를 했어요. 여기 had inquired. had 그리고 pp가 사용됐는데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과거 완료가 사용됐어요. 다시.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보다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내가 HR팀에 물어보러 갔을 때. 그런데 갑자기 더 먼 과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과거 완료가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the client had inquired whether 이 단어를 그냥 if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The client inquired whether 아니면 the client had inquired if 똑같아요. If I could come for a month. 내가 올 수 있는지 한 달 동안. 여기 다시 to 이 단어가 무엇을 위한,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이 기능을 다시 하네요. 그래서 to help coordinate the project. 이 프로젝트 조정을 위해서, 관리를 위해서 내가 올 수 있는지. They mentioned 그들은 언급했어요. That they liked 그들이 무엇을 좋아한다고 언급했어요. The way I communicated 내가 소통하는 방식을 좋아했다고 언급했어요. The client said 고객은 어떤 말을 했어요. You are very good at. 너는 무엇을 잘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At reading between the lines. 여기서 행간을 잘 읽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And understanding their needs.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그들의 needs를 잘 이해한다 라고 했어요. They, 그들이 want you there. 당신이 그곳에 있기를 원해요. The HR colleague said. 인사 담당자가 말했어요. I was thrilled to go. 나는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가고 싶었다라는 말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thrilled 이 단어는 나는 행복하다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완전
excited. 좀 다른 단어로 표현하자면 excited. I was excited to go. 이 뜻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완전 신났다. 완전 가고 싶다. 그런 좀 강한 뜻이에요. But 그런데 wanted to 무엇을 하고 싶었어요? To check with my wife first. 내 아내랑 먼저 확인하고 싶었어요. I went up onto the roof. 나는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And called my wife. 그리고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With the news. 이 소식에 대해서. She was excited for me. 내 소식을 듣고 아주 행복해했어요. And asked. 그리고 물어봤어요. If she and our daughter could visit. 그가 그리고 딸 아이가 혹시 방문할 수 있는지. For a week. 일주일 동안. If she and our daughter could visit. 그녀가 딸 아이랑 함께 방문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For a week. 일주일 동안. I said. 나는 말했어요. I would ask HR. 나는 인사팀에 물어보겠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I would ask. 여기서도 would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여기서도 will의 과거형으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내가 HR팀에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무엇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얘기죠? If it's okay for my family to visit. 내 가족이 방문해도 됐는지. The HR colleague said. 인사팀 직원은 말했어요. They would need to check.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여기에도 would는 will에 대한 과거형이에요. Later, 나중에 they called me. 그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The director said. 이사님은 어떤 말을 하셨어요. That it's okay for my family to visit. 내 가족이 이탈리아에서 나를 방문해도 괜찮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He even approved. 그는 심지어 승인을 해줬어요. 무엇에 대한 승인? Plane tickets for my wife and daughter. 내 아내와 딸 아이를 위한 비행기 표까지 승인을 해주셨어요. To join me for a week. 나를 일주일 동안 방문할 수 있도록. I'm so honored that. 나는 정말 영광이에요. That the client specifically asked for me. 고객이 나를 특정해서 요청해 준 것에 대해서 정말 영광이에요. To help with the project. 내가 그 프로젝트에 도움이 줄 수 있도록. 자, 이 문장에서는 Working closely with such a major company for a month in Italy. 이 긴 단어 덩어리가 주어가 들어가야 하는 위치를 차지한 거예요. 이렇게 긴 거. 그래서 내가 이탈리아에서 한 달 동안 이런 큰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곳은 자,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남는 문장을 볼게요. Will be invaluable experience. 정말 귀중한 경험이 될 거예요. For me. 나에게는. 자, 여기서 작은 점 하나. 내가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건 정말 귀중한 경험이 될 거예요. 이 미래형을 would be 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will be 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아직 완전하게 모든 것이 승인이 되지 않고 내가 갈 것 같은데 아직 완전 그냥 다 스케줄 된 게 아니라면 우리가 would be를 사용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would be는 약간 가능성이 있는 일이지만 아직 will보다 현실성이 조금 떨어진다. 그런데 여기 우리 주인공의 상황은 이미 모든 것이 사실상 승인된 거예요. 이미 갈 것이 확실하게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will be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현실성이 있는 확실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would 같은 경우에는 will에 대한 과거형으로 사용할 때도 있지만 그거랑 별도로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성이 will보다 조금 떨어진다 라는 상황에서도 어떤 일에 대해서 가정을 할 때 사용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 위에 우리가 would가 will에 대한 과거형 기능으로 사용된 걸 많이 봤는데 그런데 항상 그렇지 않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아주 자주 사용해요. And I'm thrilled. 그리고 정말 기쁘다. 정말 행복하다. My family gets to join me. 내 가족도 함께 갈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여기도 살짝 헷갈릴 수 있는 점 gets to join. 여기서 get 이 단어가 왜 들어갔는지 이해 안 되실 수 있어요. 여기도 사실 생략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표현을 조금 풀어드리자면 My family gets the chance to join me.
그래서 이게 좀 더 풀어드리자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 gets the chance, 무엇을 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나는 아주 행복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위에 이 표현은 gets the chance to join me. the chance가 여기서 기회. gets the chance to join me. 여기서 the chance 이 부분이 생략된 거예요, 사실상. 오늘 스토리는 문법보다 표현 면에서 좀 헤비했죠. 그래서 항상 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100% 학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내가 사용할 것 같은 마음에 드는 표현만 선택하셔서 조금 더 연습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The city awoke to a soft blanket of snow. Snow is beautiful, but it makes for one hell of a commute. The trains were still okay, but the buses were so crowded I could barely get on. Even after getting off the bus, I still felt distinctly squeezed. So before heading to the office, I popped into Starbucks. I asked for 2 extra shots in my coffee. I hoped the strong coffee would help me shake off the dark memories of my commute. I got to my desk and was drinking my coffee, happily typing away when I heard Mr. Kim. "Mr. Lee, come here right now." I looked questioningly at my colleague, but he just shook his head to say, "I have no idea what's going on." I got up and went to Mr. Kim's desk. "Italy," he barked. "1 month, pack your bags." I looked at him, baffled. "Why? What's going on?" I asked. "How should I know?" He scowled and turned back to his computer. Completely confused, I went back to my desk and sat down. I looked at my colleague. He leaned over and whispered, "Maybe he hates pizza?" I decided to go to HR to ask about the situation in more detail. Turns out the client had inquired whether I could come for a month to help coordinate the project. They mentioned that they liked the way I communicated. The client said, "You are very good at reading between the lines and understanding their needs." "They want you there," the HR colleague said. I was thrilled to go but wanted to check with my wife first. I went up onto the roof and called my wife with the news. She was excited for me and asked if she and our daughter could visit for a week. I said I'd ask HR if it's okay for my family to visit. The HR colleague said they would need to check. Later they called me. The director said that it's okay for my family to visit me in Italy. He even approved plane tickets for my wife and daughter to join me for a week. I'm so honored that the client specifically asked for me to help with the project. Working closely with such a major company for a month in Italy will be an invaluable experience for me, and I'm thrilled my family gets to join me.